대충 보면 지금 고민이신 게 약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이나 환경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이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뭔가를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하는 게 좀 막연하고 내가 나이가 많다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이게 해도 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다른 거를 막 했는데 너무 즐거우면 사실 상관이 없죠. 근데 사람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언젠가 본인한테 미련으로 남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그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너는 왜 그걸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타박을 하실까봐, 그래서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상대적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뭐 사람마다 쓸 수 있는 시간과 금전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부분이 얼만큼 부담이 되고 어떻게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본인한테 마감을 좀 줘보시는 게 좋아요. 마감을 줘보는 건데, 이것도 좀 막연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뭐 금전이 됐든 물질적이 됐든 뭐 그런 여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여건을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가 쓰는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코스트 비용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시고, 플러스로 내가 나한테 주는 마감 일정을 줘보는 거야. 시간적으로 나는 1년 안에 뭐 취업을 하겠다, 이런 거 좀 너무 막연하고, 1년 안에 내가 그래도 지금보다 어느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 하다못해 내가 사람을 좀 자연스럽게 그리겠다, 혹은 내가 채색을 좀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혹은 내가 완성도를 좀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뭐 디자인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이것도 막연하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 여기 공모전 때문에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공모전 뭔가 하나라도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할 때는 또 그거를 준비하시겠죠. 공모전에서 당선된 애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지? 그럼 나는 얘네랑 차이점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생기겠죠. 되가로에서 소가로로 내 플랜을 하나 짜보라는 거지. 공모전도 억지로 마감을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아요. 그런 나한테 주어지는 작은 목표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미션이라고 씁시다. 이거는 큰 미션도 좋고 뭐 어떤 분기별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단기 목표가 될 수도, 단기 미션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내가 뭐 이번에 있는 요 공모전에서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 혹은 내가 이 공모전에 나와 있는 다른, 더 작게 본다면 공모전에 당선됐던 다른 그림들의 어떤 부분을 내가 차용해 보겠다, 혹은 내가 활용해 보겠다, 내가 걔만큼 해보겠다, 뭐 이런 작은, 아주 더 작은 그런 미션을 만들어 보시는 건 좋아요. 그런 하나의 목표점이 있어야 사람이 이 계획이 타다닥 서지, 그냥 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이러면 어떤 걸, 얼마나, 이런 것들부터 이미 너무 막혀버려요.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걸, 나는 얼마나, 뭐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게임 공모전에 제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공모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의 활용도에 맞춰서 이 내 그림의 목적성, 이런 것들, 내 그림이 어디에 쓰일지 쓰임새를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쓰임새. 자, 공모전이라고 했죠. 공모전. 자, 게임 공모전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아이고, 공모전이라고 했으면 공모전에서 필요한 요건이 뭘까? 일단 공모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그림 배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틀 좋아하시죠? 쇼미더머니 이런 거 좋아하시죠? 쉽게 말하면 그림판 쇼미더머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나만의 특색이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지. 있으면 개굿. 이게 어쨌든 우리가 본선을 가야 내 걸 보여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빵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기본빵. 그럼 이 기본빵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여기 써있죠. 공모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빵은 남들보다 화려하고 남들보다 더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죠? 남들이랑 같이 보여줘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보여지는 그림이어야 되겠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게임이죠. 게임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게임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 게임적인 요소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무슨 갑옷 뭐 이런 걸로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게임적인 요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는 뭐 로스트아크나 뭐 롤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의 장착 요소를 가지고서만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게임 뭐 그런 장착 착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유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철권 같은 것도 있고 뭐 혹은 뭐 약간 뭐 대화식으로 주고받는 뭐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나는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지, 나는 이거를 디자인할 때 뭘 보여줘야지 라는 게 있으면 좋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제 잔소리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제가 그림을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이런 거 이거 먼저 보자면, 자,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질감에 대한 연구하신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감을 연구해서 나는 어디다 쓸 거지? 물론 실사 이런 거 하실 때 질감 연구하면 너무 좋지. 당연히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공부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없이 해도 돼. 사실 해도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니 급할수록 뭔가 목적이 있어야지. 그래야 시간을 좀 아낄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자,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시겠죠. 자, 만약에 이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해고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해고를 알아야 되는 거라면 그냥 색칠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을 거고, 혹은 저는 그냥 이런 데스나이트나 이런 것처럼 해골이 막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라고 했으면 뭐 그 부가적인 다른 것까지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뭐 채색 연습하고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확실한 목적이 있으셨나요?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드가 너무 좋아요, 이뻐요 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럴 거면 조금 더 확실하게 색감이면 색감, 라이팅은 라이팅, 생김새면 생김새, 이런 아주 작은 단위의 그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몸을 채색하는 게 중요했으면 색감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고, 몸의 뭐 비율적인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팔이 좀 짧죠. 여기 좀 짧죠. 여기까지 와야겠죠. 비율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았을 것이고, 그죠? 몸을 채색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양감을 더 하셨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모든 공부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작은 부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지 뭐라도. 그럼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거를 하는 이유를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디 했냐 이거 그림 있는 거. 자, 우리가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죠?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요? 라고 그냥 우리가 사람이 지금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모여있으니까 해보면 이 친구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 하는 애예요? 어떤 캐릭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흰털이 있으니까 그냥 추운 지방에 있는 소녀네요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지. 그죠? 이게 컨셉적으로 들어갈지 이미지적으로 들어갈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릭터가 되게 강조가 되는, 캐릭터가 강조되는 막 캐릭터 위주얼 게임들 있잖아. 뭐 막 요새 게임 뭐 롤 같은 것도 캐릭터 강조되긴 하지.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소녀야. 소녀인데 얘가 겨울 소녀죠. 겨울 소녀인데 캐릭터가 강조가 되고 싶다. 그럼 이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겨울에 뭐 무슨 겨울일까? 뭐 푸른 겨울에 뭐 미치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따 쳐봅시다. 그냥 이따 쳐봐요. 그러면은 푸른 겨울이야? 그러면은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푸른 뭔가 얘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아티팩트가 있어야겠네. 눈깔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뭘 해가지고 미치광이 소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슉슉슉 뭘 해가지고 표정도 막 진짜 미친 애처럼 계속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얼굴도 막 허여멀건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막 해가지고 손소니까 여기 이렇게 문신 있고 이런 것도 막 여기 특정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 가지고 같이 만들고 푸른 뭐 겨울 소녀니까 얘가 있는 뭐 어디 그런 게 있겠죠? 혹은 여기 하나 더 붙여보자. 어디에 푸른 소녀야? 뭐 예를 들어서 인간디 숲에 푸른 겨울이야. 그러면 인간디 숲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게 있겠죠? 그럼 인간디 숲을 상징하는 뭔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얀 나뭇가지가 있어. 그럼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떤 장식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미치광인데 뭐 여기 썼으니까 뭐 푸른 겨울에 뭐 푸른 겨울에 미치광이, 여기 하나 더 넣자. 미치광이 푸른 숲에 뭐 수호자다. 그러면 얘가 수호하는 대상이 푸른 숲이 되니까 푸른 숲을 수호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야겠죠. 뭐 푸른 숲에 뭐가 있어서 수호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푸른 숲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캐릭터의 어떤 컨셉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간다거나, 혹은 그냥 이미지적으로 그냥 막 실루엣, 우리 맨날 얘기한 거 있잖아. 우리가 실루엣, 디테일, 그리고 뭐 배색 혹은 뭐 퍼스널 컬러 정도 되겠죠. 캐릭터를 대표할 수 있는 컬러, 이런 것들 해서 뭐 실루엣이니까 이거 뭐 큰 실루엣 썼다 그러면 뭐 그 실루엣 써주고, 장식적인 요소 디테일 필요하면 장식 이쁘게 만들어주고, 그런 장식으로 비슷한 파츠 통일해주고 만들어서 뭐 써주고 이렇게 뭐 써주고, 뭐 그런 것들 이미지적인 것만 들어가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망토 써가지고 써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적으로 접근을 하든 캐릭터적으로 접근을 하든 뭔가 얘는 어떤 애요 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단 얘뿐만이 아니라 얘도 뭐예요 라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없다는 거지.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도 좋지만, 이게 뭐냐면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좋은 건 내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릴 거리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릴 거리가 생긴다는 건데, 이러면 그릴 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릴 거리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남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적 요소를 억지로 뭐 갑옷을 넣어라 이런 건 아닌데, 컨셉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게 됐든 아니면 이미지적으로 표현할 게 됐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그릴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는 거야. 그냥 사람이에요 이러면. 그냥 억지로 뭔가 거추장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붙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지. 최소한도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아니면 철권을 예로 들었잖아. 철권 같은 경우가 캐릭터가 극대화된 장비가 없이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철권 캐릭터 이런 거 써볼게요. 얘네들은 각각의 특색을 그냥 극대화한 거야. 인물을 그냥 이거잖아. 똥땡인데 그거 뭐야, 무도가구 잭, 이거 뭐, 야, 미안 안 해도 되죠. 로봇 이거 뭐
이 미국 가이를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요 파쿤람 이런 거 딱 봐도 그냥 겁나 센데 약간 봉인돼서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캐릭터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인상이나 이런 거 나온다는 거. 이걸 보고서 누가 용돈 주는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겠어. 누가 봐도 할아버지가 손녀딸 울면은 저기 절벽에서 집어 던지고 이러는지 대가리 봐. 이게 정상이냐고. 그죠? 여기 봐봐. 제가 저 많이 쓰는 브라이언 퓨리 이걸 보고서 누가 봉사활동 다니는 애들 알겠어. 머리 허해가지고 이게 눈에 이거 이러고 다니고 누가 봐도 그냥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확실하게. 그죠? 얘는 누가 봐도 그냥 무도가잖아. 얘는 약간 그거죠. 그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노란 머리잖아. 아시죠? 그거를 약간 희화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켄 캐릭터 있죠.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켄 이것도 보여줘야겠다. 스트리트 파이터 켄 이 캐릭터 있죠. 있잖아요. 요거잖아. 요거 그냥 요겁니다. 요건데 이거를 서양 애들이 만약에 얘를 롤모델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 왜냐면 얘가 서양애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서양의 무도가잖아. 이런 것처럼 얘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상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단어적인 게 됐든 이미지적인 게 됐든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중동애잖아. 그냥 중동애. 그죠? 근데 중동인데 이렇게 비싸 보이는 칼하고 비싸 보이는 옷하고서 반지 이렇게 끼고 다니니까 가난뱅이는 아니네. 노동자는 아닌 거 알겠어 우리가. 누가 봐도 노동자는 아니잖아. 이것도 대표적인 그거죠. 그 서양에서 그 동양의 무도가들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얘는 뭐 이렇게 입고 있긴 하죠. 이건 스키니니까. 이건 스키니입니다. 참고로. 이건 스키니예요. 스키니인데 원래 옷은 보시면 아시겠죠. 니나 옷은 되게 검은색 탁 돼 있는 그런 것들. 지금의 그 블랙 위도우가 입고 있는 것 같은 거. 누가 봐도 암살자잖아. 그냥 단검 들고 있고. 그리고 고우키 이거는 원래 있는 캐릭터니까 말 안 해도 되겠죠. 화랑은 그냥 누가 봐도 뺀질뺀질 거리죠. 표정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장르도 있어요. 장비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돼. 캐릭터로 접근할 거면 캐릭터로 접근하셔도 돼요. 혹은 장비적인 게 필요하면 어떤 컨셉적인 게 됐든 뭐 아니면 그냥 국룰적으로 어떤 장식 같은 것들을 이쁘게. 보통 장식 단다 그러면 자 이거는 공식처럼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디자인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장식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 나는 여기에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디자인을 마무리한다고 표현을 쓰는 건데, 예를 들어 금색이 돼 있으니까 금색으로 돼 있는데 그냥 요거를 디자인 똑같이 쓸게요. 요 이렇게 따다닥 썰려 있는 거 요거를 나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를 쓰기만 해도 봐봐요.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혹은 뭐 이런데 부분적으로라도. 그리고 요거 띠용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같이 여기 파츠에 또 끝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뭐 똑같은 걸로만 마무리를 지어줘도 이게 좀 덜 하다는 거거든요. 디자인을 마무리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디자인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끝났어요. 자 여기 장사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 새로운 장사 시작할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뭔가 얼추 마무리가 되어 보인다. 별도의 파츠가 시작되는구나. 그럼 뭐 그냥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만 해도 그냥 그런 거거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이걸 해놨잖아요. 그럼 이걸로 마무리를 끝까지 가주시는 거지. 쭉 갈 필요는 없지만 그냥 연속되어 있으니까 연속되게 가주고, 이거를 다른 데다가 만약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같이 이거를 뭐 장식적인 요소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이미 썼던 패턴이니까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감이 덜해요. 이런 거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거 지그재그로 된 거 지그재그 동그라미 이걸로 액세서리를 만들어도 사람들 부담감이 덜 하다는 거예요. 이미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귀걸이나 이렇게 달아주면 되죠. 귀걸이인데 이거 지그재그 이거 동그라미 지그재그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통일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 요소 메인으로 가져간다. 그럼 이걸로 뭐 어떻게 해? 동그라미 해서 지그재그 동그라미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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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지그재그 동그라미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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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쓰기만 해도 디자인 거리를 맞춰주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 거리를 억지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디자인 거리가 없다는 거야. 뭐냐면 내가 그려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려야 될 게 없으니까 남들한테 보여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려야 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게 그림 전반적으로 다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이 세 장 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장비를 달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도 상관없지만 뭔가 나는 이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지 라는 최소한의 거리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아트 스튜디오에 고등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번에 고등학생도 그 게임 공모전을 준비해서 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아예 손을 1도 안 댔어요. 본인이 알아서 다 했는데 보시면